안녕하십니까.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단양군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지방소멸 대응 지역경제 활성화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개회식 사회를 맡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획조정실장 이재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바쁘신 가운데 포럼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작에 앞서 진행 순서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와 주요 내빈 소개, 인사말씀 후 잠시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2시 15분부터 전문가분들의 발표와 라운드 테이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참석자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단양군에서 김문근 군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단양군 의회 조성용 의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단양군 이혜옥 부군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재복 원장 권은 대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포럼의 좌장을 맡아주신 경북대학교의 하혜수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발표를 맡아주신 두 분의 발표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의 이원도 센터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한국관광공사 국제마케팅지원실의 정선희 실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토론자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재정투자평가부의 김상기 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노민선 연구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한국관광공사 국민관광전략팀의 문소연 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기획조정실의 박경렬 실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윤소연 부연구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충북연구원의 최용한 수석연구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참석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재복 원장 권은 대리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십시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 근행대행을 맡고 있는 주재복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단양군과 함께 공동으로 개최하는 지방소멸대응 지역경제 활성화 포럼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에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포럼을 공동으로 개최해 주신 단양군 김문근 군수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서도 축사를 해주시게 참석해 주신 조성용 의장님, 다음으로 토론의 자장을 맡아주신 하혜수 경북대 교수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발제와 토론 등을 위해 직접 참석하셔서 행사를 빛내주고 계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주요 국정목표로 정하고 지역의 특성과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는 지역 주도의 성장과 발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획일적인 접근이 아닌 지방자치단체마다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에 적합한 정책과 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포럼은 지방소멸에 대응하여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활력은 물론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포럼에서 다루는 지방소멸과 관광 활성화는 정부의 지방시대를 위한 구제 중점 추진 과제 중 하나입니다. 인구 감소를 넘어 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지방정부를 다양한 각도에서 현실적인 실행 전략을 논의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맞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한국지방행정연구원도 지방자치의 발전 그리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균형 있는 지역 발전을 위한 연구와 현장 컨설팅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번 포럼이 특색 있는 지역 관광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거듭 소망하면서 참여하신 모든 분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단양군 김문근 군수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맞으시고요. 네, 정말 오래간만에 그 수준 높고 뜻깊은 포럼을 갖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엔 대학도 없고 또 많은 기관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지방행정연구원의 원장님까지 직접 오셔서 또 차원 높은 좋은 주제를 가지고 또 토론자 패널들도 여러 분이 아주 유명한 석학들 다 모여서 이런 기회가 정말 없습니다. 아마 제 취임한 이후에 가장 그 많은 석학분들이 모인 좋은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좋은 그 토론의 기회를 열어주신 지방연구원의 주재로 원장 대행님을 비롯해서 관계관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발표해 주시고 토론해 주실 석학 여러분들을 정말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지역이 단양이니까 좀 특이한 분이 있습니다. 우리 토론자로 참여해 주시는 그 윤소영 토론자님은 아다시피 우리 단양의 딸입니다. 우리 단양에서 지역에서 학교를 다니고 학교는 아까 물어보니까 제천여고 나왔다고 하더구먼 지금 상진에서 부모님이 살고 계시고 그러니까 또 인재가 또 좋은 기관에서 근무하고 하니까 정말 든든하고 의무리양으로 많이 도와주실 거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방행정연구원은 우리가 공무원 시작하면서부터 저도 많이 잘 알고 있고 정말 우리 지역 지방행정의 요람이고 또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단양군과 또 MOU를 체결해서 긴밀한 많은 관계를 가져나가기로다가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단양에는 아시다시피 뭐 전문대학도 하나 없고 또 너무나 작은 군이라서 전문가 집단이 정말 너무 취약한 부분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많이 좀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단양군은 인구 감소 위기를 겪고 있는 가장 대표 지역, 어떤 샘플 지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연구원에서 볼 때도 또 연구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보고, 그래서 우리 단양군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조언이랄까 지혜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군에서는 그동안 나름대로 우리 600여 공직자들이 전부 다 힘을 모아가지고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 결과 긍정도 희망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계를 느끼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죠. 5년 전인 2019년 우리 3만 인구가 붕괴된 이래 지금도 지속 감소되고 있습니다. 물론 다행히 민선 8기 들어서 그 감소되는 추세가 현저히 좀 둔화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600명 내지 800명씩 매년 줄다가 최근 들어서 200명 또 뭐 100명 이내로 다 줄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향 꼭지점 신호가 아닌가 그런 기대도 갖게 합니다. 또 작년도에는 우리가 단양군 전체에서 태어난 사람이 63명입니다. 사망자는 한 자연 감소가 450여 명 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되느냐. 학교 출산율이 0.73명, 무려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지난달 현재 37.1%에 이르고 있고, 가장 심한 곳은 적성면, 2달 전에 50%를 넘었습니다. 65세 이상이. 그래서 초고령화 사회라는 말도 많이 모자라는 그런 입장인데, 어떻게 보면 인구 감소는 국가적인 대세이니까 옛말에 가난은 나라님도 구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인구가 감소되는 것은 우리만 감소되는 것이 아니고 국가적인 대세 아닌데 여기서 발버둥 쳐봐야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시대적인 흐름이 도시화, 산업화 이런 물결인데 우리가 거스르기 어렵다. 그러면 정말 백약이 무효인가? 저도 많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구 증가는 종합예술 같아요. 뭐 한두 문제 가지고 풀어서 돼야 될 게 아니고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일자리 문제, 교육, 의료, 문화 모든 것이 다 망라돼야 되는 한두 가지 시책으로 되지 않는 종합예술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희망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단양군만이 가지고 있는 아까 식사하면서도 얘기했지만 생활인구 비율이 8.6배에 이르고 있다는 것, 또 디지털 관광 주민증을 했는데 1년 만에 5만 5천 명에 이르고 있다는 부분, 또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1호 사업을 전국에서 구미시와 함께 두 군데가 우리가 선정되었다는 부분, 또 금년도 관광 객수가 아주 급증하고 있어요. 우리가 작년에 925만 명을 찍었는데 지난 3월 말까지 통계를 대충 보니까 배는 안 되더라도 반은 훨씬 넘어요. 한 60, 70% 증가되고 있지 않은가. 이 추세로 간다면은 925만 명에 한 반 정도를 더한다면 한 1,500 가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가 하면은 이런 그 부분들이 정말 인구 증가로까지 이어질 것인가? 또 일시적으로 이어진다면은 그것이 그 무게, 그 강도는 어느 정도인가? 지속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 냉정하게 보면 그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그런 어두운 면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비판은 쉬우나 대안은 어렵고 대안 없는 비판은 공허하다. 실질적인 손에 잡히는 뭐든지 뒤집어 보게 되면은 쉽지 않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포럼을 많이 기다려왔습니다. 한 줄기 그 빛을 좀 밝혀주시고 오늘 이 자리가 우리 단양형 맞춤형 자리가 되시길 기대하면서 환영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단양군 의회 조성용 의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십니다. 예,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단양군의 의장 조성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인구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 오늘 시기 적절한 게 오늘 이렇게 포럼회가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오늘 포럼을 준비해 주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재복 원장님 대행을 비롯해서 오늘 자장으로 수고해 주실 하예수 교수님과 우리 관계자 여러분들께 정말로 고맙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갈수록 심화되는 우리 저출생 문제 그리고 고령화 현상이 국가 전체의 인구 감소를 초래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단양군을 비롯한 일부 지방 도시와 농촌 지역은 존재 자체가 우려되는 그런 시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때를 맞춰서 우리 단양군은 2022년 행정안전부가 연 1조 원 규모로 조성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서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산업은행이 주관하는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1호 사업에 선정되어서 단양역 관광시설 개발 사업이 구체화돼서 향후 복합관광단 조성으로 대규모 생활인구 유입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차원에서 지방 소멸에 대응한 정책적 대안 마련에 동참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방자치단체에서 전국적으로 많은 노력과 많은 관심이 있지만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일인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인지는 정말로 고민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1960년생은 108만 명이었는데 지금 지난해 2023년생은
3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줄어드는 인구 빈도에 보니까 60년도와 70년도에 그 줄어드는 프로테이지는 7%에 불과했는데 요즘 1년에 줄어드는 프로테이지는 5%, 6%가 기본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10년 후에 우리 대한민국의 출생 인구는 얼마가 될 건가? 우리가 현실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계획은 국가에서 모든 것이 책임져야 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인구 소멸, 수평 이동은 될지 모르겠지만 태어나지 않는 아이들을 그거를 어떻게 대처할 건지 우리 모두가 정말로 관심 가져야 되는데 이곳에서 관심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 정부에서 책임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인구 가족계획 문제도 국가에서 했는데 출생인구 마찬가지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손 놓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지방소멸 대응 지역경제 활성화 포럼 관계는 매우 중요하고 또 오늘 여기서 특별히 관심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참여했기 때문에 정말로 아주 시기적절하게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이 자리가 관광 단양에 걸맞는 적합한 맞춤형 대책으로 지방 소멸 위기에 발전적 방안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저희들도 기대하며 간구합니다. 오늘 모쪼록 함께 하시면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또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하는 귀한 자리가 되시길 바라고 오늘도 어느 금융권에 가서 만나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서 카드 쓴 것이 보니까 이번 연휴 기간 동안에 10억이 넘었다 그래요. 그래서 지난해하고 비교하니까 그 같은 연휴 기간 동안인데 단양이 그렇게 아주 활성화됐다면서 하는 기쁜 소식을 방금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더 귀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오늘 모처럼 귀한 자리 이루어졌으니까 좋은 정말 성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주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포럼은 지방소멸 대응 지역관광 활성화 전략이라는 주제로 2개의 발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지역 인구 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생활인구, 단양군 생활인구 특성 분석 및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원도 인구감소 지역 대응 센터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인구감소 지역 대응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원도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지역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생활인구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단양군 생활인구 특성 분석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렇게 발표를 하기 전에 이제 항상 지역 인구감소 위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발표를 하곤 하는데 할 때마다 이렇게 좀 무거운 주제여서 웃을 수도 없고 좀 딱딱하게 진행해야 되는 점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날씨도 되게 따뜻하고 굉장히 좋은 분위기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현실은 좀 무거운 현실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인구 감소가 심각하다, 또 인구 위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이제 연관되어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심해짐에 따라서 자연적인 인구 감소가 진행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생활 여건이 더 낮거나 아니면 일자리 기회가 더 많은 수도권으로 사람들이 이제 더 몰림에 따라서 이른바 이제 비수도권 지역 혹은 이제 비수도권 농어촌이나 대우 지역 우리가 지방이라고 말하는 지역에서는 사회적 유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안 그래도 국가적으로 줄어드는 상황에서 다른 지역으로까지 유출이 되니까 지역에 남아있는 인구가 점점 줄어들게 되고 지역에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특정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구조적인 모형이 있는데 구조의 분포도 이제 변화함에 따라서 지역은 굉장히 큰 변화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런 변화에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어떤 빠른 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변화를 이제 추구하게 되는데 그런 변화는 이제 생각해 보시면 사회의 큰 변화는 충격을 갖게 되고 그 충격에 제대로 이제 적응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또 다른 문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어떤 이중으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지역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도 많은 고심을 하고 있고 이제 학계에서도 이것을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새로운 시도들이 필요한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그 중에 하나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초저출산 현상이 굉장히 국가적인 위기인데 이걸 지역적으로 보게 되면은 수도권에서 좀 더 어떤 현상이 좀 심화되고 있고 우리가 말하는 지방 대도시가 아닌 지역에서는 그나마 좀 나은 형편입니다. 다만 이런 부분이 점점 심화됨에 따라서 결론적으로 자연적인 인구 감소가 점점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출산율이 0.7, 0.5라고 나왔는데 이게 더 심각한 이유는 0.7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또 출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별에 의해서 나눠지기 때문에 실제로는 2배 더 심각한 수준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렇게 이제 인구가 감소가 진행되는데 이제 기대 수명이 이제 증가함에 따라서 고령 인구는 이제 상층에 위치하게 됩니다. 고령 인구가 많다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고령 인구가 이제 저희가 근로자로서 은퇴를 하게 되면은 새로운 이제 삶을 시작하거나 아니면 연금을 받으면서 새로운 어떤 준비를 하게 되는데 어떤 그거 말고 생산 가능 인구에서 지역의 생산성 혹은 부가가치를 담당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생산 가능 인구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물론 이제 요새 4차 혁명 시대다 AI 기술이 발달다 해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적인 분포가 안정적인 모양에서 좀 비역삼각형의 모양으로 바뀌면서 조금 이제 급변하는 어떤 구조적인 변화도 맞이해야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초고령화,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고령 인구가 30%가 넘어가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게 되면은 예전에 없었던 새로운 어떤 지출이 발생해야 됩니다. 노인의 어떤 복지 문제라든가 새로운 돌봄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생산 가능 인구가 이것을 이제 보완해줘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이제 급변하는 문제에 대처해야 됩니다. 인구감소 지역 대응센터에서는 인구감소 지역에 의한 여러 가지 어떤 데이터라든가 현안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정책 기초 자료에 어떤 필요한 것들을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적인 어떤 위기도 있지만 지역이 마주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나 양상들이 굉장히 다릅니다. 단양 지역 안에서도 단양군 그리고 또 그 외 그 배후 지역에서 나타나는 어떤 지역의 어떤 인구감소 현상의 어떤 추세라든가 어떤 지표들도 굉장히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색상이 이제 굉장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분포가 굉장히 지역 내에서도 다르다는 측면입니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쪽 감소와 함께 질적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데 질적 변화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생산 가능 인구로 이제 될 단양군의 조출생률과 유선의 비율이 굉장히 낮고 지표별로 굉장히 지역 내 격차가 크게 존재합니다. 우리가 흔히 인구댐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인구 그 최소 지역을 매기하게 되는데 단양군 외에는 굉장히 인구가 또 낮게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 내에서의 격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러니까 지자체에서는 현재 여러 가지 지역 간의 격차도 문제지만 지역 내의 격차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이제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오늘도 지방 소멸이라는 말이 붙었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지방 소멸이라는 말이 이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용어가 계속 사용되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 굉장히 무겁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지역이 없어질 수는 없지만 지역에 이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없거나 아니면 지역을 관리하고 있는 어떤 체계의 어떤 역량이 감소됐을 경우에 지역은 그대로 존재하겠지만 그 지역의 활발한 정보가 이제 다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려되는 것이 이제 지방 소멸이라는 현실인데 이 지방 소멸이라는 현상이 나타나는 어떤 대표적인 등장 배경이 수도권 집중이 심화된 국가에도 비수도권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청년 인구가 유출되는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서 지역 역량이 감소되는 것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마 2020년대부터 지방 소멸이라는 것이 용어가 굉장히 이제 나오면서 위기를 이제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수도권의 이제 인구가 비수도권 50%를 역전하는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근데 보시면 청년 인구는 이미 2005년부터 이런 역전 현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이제 다시 이제 생각해 보면 청년 인구의 비수도권의 유출은 계속 심화되었고
이것이 더 심해지다 보니까 더 이상 이제 비수도권에서 청년 인구가 남아있지 않게 되었고 그에 따라서 인구가 감소하면서 비수도권의 총 인구 자체도 이제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방 소멸가 우려될 경우에는 지역이 쇠퇴됩니다. 생산성이 감소하고 그에 따라서 어떤 투자 가치가 줄어듦에 따라서 지역 경제가 쇠퇴하게 되고 더 이상 어떤 투자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지역은 더 이상 활발함이 떨어지게 되고 회복이 어려운 상태로 이제 지역 역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 인구의 유출인데 보시는 것처럼 주거 유동성 지수는 얼마나 활발하게 어떤 그 연령대별로 사람들이 어떤 이주를 하냐는 것입니다. 보시면은 청년 인구는 생애 주기에 따라서 어떤 직장이라든가 아니면 학교 이런 선택에 따라서 다른 요인에 의해서 쉽게 주거지를 이제 많이 바꾸게 됩니다. 이동성 지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에 반면에서 노령층이라든가 중장년들은 가구 단위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이제 아이가 있는 집 가구 같은 경우에는 교육 문제로 인해서 거주지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이 가장 이동하기 쉬운 대상자인데 보시면은 단양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년 인구가 계속적으로 유출됐습니다. 0 값이 이제 그 기준값으로서 0보다 높을 경우에는 더 그 연령대 인구가 많이 전입했다는 얘기고 마이너스 값이 많다는 것은 유출이 높다는 것인데 보시는 것처럼 노년층은 거의 변화가 없고 중장년은 약간의 어떤 유입이 되었지만 그 유소년과 청년층은 계속 2021년까지 계속 감소하다가 다시 회복하는 형태로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대응을 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대응 방향이 생겼는데 그것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인구 정책에서 지자체 주도의 인구 전략으로 어떤 정책 방향이 좀 변경되었습니다. 예전에 이제 저출산 고령화위원회에서 어떤 출산을 장려하고 또 어떤 지역에 어떤 새롭게 정주 인구를 늘리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통계적 성격이 이제 가능했던 것은 사람들이 인구가 더 이상 마이너스 성장을 하지 않았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인구의 양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인구 감소 시대가 2020년부터 시작이 되면서 이 방향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중앙에서 이제 더 이상 모든 것을 책임지지 않고 지역 인구 문제를 잘 알고 있는 지자체가 이것을 주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또 사회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인구 전략으로 정책 방향이 좀 전환되었습니다. 이걸 전환의 대표적인 근거가 인구 감소 지원 특별법입니다. 인구 감소 지원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여기 하늘색으로 표시된 것처럼 인구 감소 지역 89개가 지정이 되었고 이 89개 지역에 대해서 행재정적인 특례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양 같은 경우에도 보시는 것처럼 제천, 영월, 영주와 함께 이제 그 배후 지역 그 주변 지역과 함께 인구 감소 지역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구 감소 지자체 주도의 인구 전략으로 전환이 되면서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연일종 분으로서 지자체의 어떤 혁신적인 사업들 이런 것들을 공모를 하고 얼마나 혁신적인지, 얼마나 이 지역에 잘 준비했는지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어떤 재원을 배분했습니다. 특히 여기 이제 단양 같은 경우에는 지방소멸 대응 기금에 충북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와 함께 최근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1호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로서 단양역 관련사업시설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프 더 레코드로 듣기로 이 개발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약 8년 넘게 준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지자체에서 얼마나 인구 문제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것을 어떻게 이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것인가 이렇게 대응함에 따라서 훨씬 더 지자체별로 격차가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마다 맞이하고 있는 지역 위기 감소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을 사람에 비유하면은 키가 큰 사람도 있을 것이고 키가 작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몸무게가 적은 사람도 있고 몸무게가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인구 구성의 구조적 변화도 다르고 지역이 갖고 있는 자원이라든가 역량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이 맞이하고 있는 위기 감소 현황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이것을 대응할 것인가 장기적인 플랜으로서 지역이 어떤 인구 감소 기본 계획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 세 가지 세부 주제를 했는데 첫 번째가 정주역과 개선, 두 번째가 생활인구 확대, 세 번째가 오늘 이제 주요 주제이기도 한 지역 경제 활성화 부분입니다. 이 세 가지 어떤 세부 목표에 단위 시책 어떤
지역에 맞는 가능 시책을 이제 발굴함으로써 이제 새로운 활력을 제공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구업소 지역에서는 5년마다 한 번씩 이런 기본 계획을 이제 수립해야 되고, 이런 기본 계획이 이제 광역 단위로 보고를 하고 다시 이제 부처 차원에서 다시 이제 합쳐져서 어떤 인구업소 지역 대응 종합 계획이 만들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업소 지역의 어떤 정주 여건, 또 지역을 많이 찾게 하는 방문 체류 인구의 증가, 또 지역 경제 활성화하기 위한 어떤 일자리라든가 여러 가지 부가가치를 활발하기 위해서 단양군 하나의 플랫폼이라는 어떤 용어를 통해서 어떻게 이것을 대응할 것인지 전략을 작성하고 그 세부적으로 굉장히 자세한 가미시책을 작성하였습니다. 또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감소 위기가 굉장히 다른데, 아까 하늘색 그림을 보셨으면은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들이 굉장히 밀집해 있다, 모여 있다, 이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의 인구감소 위기에 처한 지역이 굉장히 이제 가깝게 이제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과 어떻게 연계를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인가, 어떻게 같이 상생을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인구감소 지역 생활권이라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이 생활권을 이제 기본 계획에 반영한 지자체는 추가적인 행재정적 특례 지원을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상적인 번역을 어떻게 이제 수립을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어떤 통계 통합을 기초로 했을 때 단양 같은 경우에는 제천과 영월이 이제 원주의 어떤 기초 생활권으로 들어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실제 방문하는 어떤 유동인구를 바탕으로 했을 때는 오히려 충청 생활권에 가깝고 하나의 기초 생활권의 중심지로서 제천과 영월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구감소 시대에는 이런 이 지역이 독자적으로 생존이 어렵기 때문에 이 옆에 있는 지역과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이걸 정리해서 보면은 인구감소 지역특별법에서 말한 것처럼 정책 방향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것을 빨리 지자체가 캐치하고 이것에 맞는 전략을 만들어낼 것인가가 향후 지역 인구감소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제가 제안드린 거는 지자체의 빠른 현황 파악과 추적 관철을 통해서 어떤 위기 사항의 알람 사인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대처가 필요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역이 갖고 있는 자원의 장점과 단점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생활인구라는 제도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생활인구는 기존의 어떤 우리가 주민등록 인구와 좀 다른 개념입니다. 좀 더 이제 포괄적인 개념인데 모수를 늘리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저와 같이 원주에 이제 거주하고 있지만 단양에 방문해서 어떤 업무 활동을 한 사람, 오늘도 같이 이제 지자체에 점심을 먹었는데 경제적 소비라는 경제적인 활동을 한 사람, 이런 사람들조차 다 이제 카운트 해가지고 얼마나 이 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제 살펴보는 어떤 대안적인 인구 통계입니다. 그것이 이제 작년도에 시범 선정을 했었고 단양군이 그 지역의 하나를 뽑혔었는데, 군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양군이 갖고 있는 어떤 지역적인 특성, 굉장히 관광객이 그러니까 환경 대학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떤 사람들이 많이 찾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 갖고 있는 자원이라든가 방문의 극대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빅데이터를 통해서 얼마만큼 사람들이 추세가 변화하고 있고 동향이 어떨지를 저희가 인구감소 지역 개인센터에서만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통계청에서 또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하나의 어떤 지역이 갖고 있는 어떤 생태 신호, 바이탈 사인으로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인구라는 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이탈 사인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만큼 이제 격차가 심한지 이런 걸 줄일 수 있는지, 또 얼마나 어떤 지역에서 주로 오는지를 살펴보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잘 활용되기 위해서는 보시는 것처럼 단양군은 7월에서 9월까지 굉장히 이제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는데 오히려 이제 0이 이제 전국 평균값입니다. 전국 평균보다 많이 오는 데 비해서 사람들의 어떤 소비 매출액은 항상 전국 평균보다 낮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이 지역에 와서 소비를 많이 하는지, 소비를 많이 해서 이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인지 같이 이제 병합해서 많은 전략 마련이 필요하겠습니다. 향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광 위주의 어떤 전략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아있는 단양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이 더 살만하게 할 수 있을까, 살고 싶어 할까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광 자원을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상대적으로 좀 이제 조금 이제
낙후되어 있는 산업 일자리 부분이라든지 제도 커뮤니티 자원 서비스에 대한 어떤 균형적인 발전도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 인구라는 것을 통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와 같이 민관이 협력했을 때 이 시너지 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이것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 하나의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창구가 어떤 것이 필요할까? 그래서 아까 말씀했던 플랫폼이라는 개념으로서 상호 소통하고 이것을 이제 같이 협력하는 체계를 마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세 개의 키워드로 보는 지역관광 활성화 전략이라는 주제로 한국관광공사의 정선희 실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관광공사 국제마케팅 지원실의 정선입니다. 뒤에 많이 들리시죠? 앞에서 제가 제일 다루고 싶지 않았던 지금 영향도 안 되는 어려운 주제를 지금 이현도 박사님 다 말씀해 주셔서 저는 인구 감소는 좀 무겁지만 관광이나 여행은 좀 재밌는 주제입니다. 좀 무거운 주제를 가볍게 이야기를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 개의 키워드로 보는 지역관광 활성화 전략을 준비를 하면서 이제 발표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단양이 뭐가 바뀌었지 그 사이에? 딱 하나밖에 안 바뀐 거예요. 군수님이 바뀐 거예요. 그 아부하느라고 하는 얘기야. 진짜 여러분 그거 많이 써보세요. 근데 그게 아니고 단양이 갖고 있던 관광에 대한 인지도에 비해서는 실제 그렇게 활성화됐나? 라는 게 늘 퀘스천 마크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준비하면서 데이터를 보면서도 단양이 잠재성에 비해서는 퍼포먼스가 그렇게 좋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울러서 최근에 어떤 일이 일어나지 하고 보니까 뭔가 되게 많이 하신 거예요. 옛날에 있지 않았던 방향후 공무원들이 엄청 바뀌진 않으셨을 거잖아요. 그럼 리더십이 바뀌었겠구나, 방향이 바뀌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었고요. 제가 이제 오늘 발표 자료를 아마 보셨겠지만 되게 좀 컴팩트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각각의 트렌드나 방향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부분들을 거의 3, 40장으로 만들었다가 다 줄였어요. 귀에 안 들어오시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고 마지막에는 이런 자리에서 꼭 하지 않는 성과지표, 무슨 갑자기 이게 성과지표 이런 얘기들 이상하게 키워드 조합을 3개를 했어요. 설명드릴게요. 왜 이런 짓을 했는지. 오늘 키워드는 3가지예요. 교수님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트렌드, 데이터, 성과지표. 여기서 모르는 말은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렌드 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있고 데이터 하면 떠오르는 거 있고 성과지표, 공무원들 뜨끔한 얘기죠. 저희도 뜨끔한 얘기입니다. 이걸 가지고 지역관광 활성화를 하자고? 뭔 얘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트렌드에 대해서 개인적인 소회입니다. 이건 학문적으로 아무 근거가 없는 저는 트렌드의 3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것처럼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트렌드 하면 연초에 얘기하는 올해의 소비 트렌드, 올해의 글로벌 트렌드, 중장기 트렌드 이런 얘기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소비 성향이 바뀌면 수요가 어떻게 바뀌면 거기에 공급이 어떻게 진행되는 이런 측면에 대한 수요 트렌드가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알고 확인해서 적용해야 되는 일이죠. 따라가야 하거나. 두 번째 트렌드는 전 개인적으로 나의 기반이 바뀌어야 되는 트렌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황이 바뀌었는데 예전의 생각과 예전의 잣대나 예전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구 감소, 기후 변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우리의 판을 바꿔야 되는 그런 트렌드라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우리 인간의 21번째 DNA가 2개인데요. 2개거든요. 보통 2개예요. 원장님도 2개 맞으시죠? 예,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 영화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영화가 있는데 가정이 뭐냐면 제가 통상 21번째 DNA가 3개로 태어나는 천사 같은 아이들이 있어요. 우리가 다운 증후군이라고 부르는. 우리에게 그 사람들은 예외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영화가 그 사람들이 주예요. 거기에 21번째 영생체가 이상하게 2개의 애가 태어난 거예요. 원장님처럼 생긴. 되게 이상하죠. 그래서 나머지 애들은 신발끈을 못 묶어요. 근데 얘는 묶어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그런 사회에서 사는데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사람이 거기서 괴로워하는 거야. 나는 왜 다르지? 나는 왜 다르고 나는 저렇게 다르다. 나는 막 수수세를 고치고 싶고 막 이런 내용이에요. 물론 거기서 행복하면서 잘 살게 되는 그게 해피엔딩인데 마치 저희가 21번째 염색체가 세계가 되는 세상으로 진입한 것과 같은 차이가 인구 감소나 기후변화와 같은 큰 트렌드로 우리를 바꿔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몇 년 내내 이걸 보는 제가 학자는 아니니까 다만 아쉬웠던 건 이 상황이 우리를 혁신하거나 완전히 바꿔야 된다는 걸 우리가 인식하고 있나? 우리는 과거에 있는 방식으로 이걸 접근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라는 퀘스천을 하나 갖게 되었어요. 세 번째 트렌드는요. 교수님, 세 번째 트렌드 뭘까요? 하나는 나였고 하나는 우리가 맞춰가. 하나는 절대로 따라하면 안 되는 트렌드인 거예요. 지자체 공무원들께서 많이 하시는 일이죠. 저 집 자체가 하면 우리도 하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저 집에서 탕후루집을 내면 이렇게 탕후루집 내고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같이 망하자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통상 이런 트렌드는 수요나 공급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고 전문가들이 막 이렇게 된다고 하면 군수님께서 부군수님께 이렇게 얘기하시 그거 된다니까 출렁다리 만들어봐. 그래서 한국에 200몇 개 출렁다리가 있는 거잖아요. 절대 따라하지 않아야 하는 트렌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수요 트렌드가 바뀌는 걸 그냥 그대로만 보지 마시고 내가 따라할 건지 말 건지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다. 거기에 대해 준 거는 단양은 단양의 특성이 있는 겁니다. 단양이 하고 싶은 게 세계 제일일 수 있지만 세계 제일 될 필요는 없을 수도 있거든요. 단양의 자원이 무엇인지 단양이 삐까삐까한 시설이 있어야만 그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는 우리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지 균형하게 좀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트렌드에 대해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마음은 두 가지. 왜냐면 나머지는 다 아시니까. 절대 따라하지 않아야 되는 거를 빨리 결정하셨으면 좋겠다. 두 번째, 판이 바뀌었으면 옛날 판이 아닌 새로운 판으로 좀 상황을 보셨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고요. 실제 발표 내용 되게 루틴합니다. 글로벌 트렌드나 이제 그 다음에 나온 게 우리 올해 이제 관광 트렌드인데 보시면 모르는 내용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혹시 모르는 내용이 없으시죠? 왜냐하면 지난 4, 5년 내에 계속 나왔던 얘기들이에요. 새로운 건 하나도 없거든요. 국내에 볼까요? 국내에 있는 얘기들이 약간 말이 다르고 어떤 게 깊어지고 얕아지고 분화되고 위차이지 여기 있는 내용 중에 모르시는 내용 하나도 없어요. 지금 각 지자체에서 사업체에서 하는 사업도 이런 트렌드 보면서 사업하시는 거예요. 근데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꼭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판단은 군수님도 하셔야 되고 우리 신입사도 해야 되고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해줘야 된다는 거죠. 아까 트렌드 같은 경우에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느 점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보면 데이터도 객관적인 것 같지만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걸 단편으로 딱 보면서 내가 현상을 보는 거잖아요. 내가 키가 컸네? 내가 몸무게가 많아졌네? 막 이러는 거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데이터를 가지고 꼬라지를 발휘하는 일은 우리한테 되게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내가 사람을 많이 오게 했는데 소비는 많이 안 했어. 마이너스 났어.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단양에 대해서는 제가 그냥 간단하게 봤어요. 단양에 지난 1년 동안에 소셜에서 단양으로 그냥 해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나 관광 여행 휴가라는 걸 봤을 때 생각보다 검색이 많지 않았어요. 다행인 건 감성 부정은 긍정적이었지만 연관어로 봤을 때 그렇게 관광 쪽에 우리가 막 할 만큼의 뭐가 있나? 어느 지역이나 똑같이 나오는 맛집 얘기가 나오는 거고 한두 개 정도 관광지가 나오는 거죠. 만차나 스카이워크는 뭐 아주 유명한 곳이니까 이런 모습이 있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관광 활성화 지수라고 저희가 갖고 있는 빅데이터 통신이나 카드나 내비게이션 데이터를 한 64개로 쪼개가지고 전체 기초지자체 상대값을 쫙 나대비를 세웠어요. 각 64개를. 그리고 거기가 어느 정도 수위가 됐느냐라고 봤을 때 만점 100점이겠죠. 근데 단양은 생각보다 되게 낮은 거예요. 얘가 맞냐? 맞는지 아닌지는 뜯어봐야 되겠지만 동일한 조건을 가지고 계산을 했을 때 단양은 갖고 있는 그 브랜드 파워에 비해서 퍼포먼스를 보는 거는 되게 작을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고요. 데이터에 왔을 때 방문자는 많이 늘어났다가 방문자 많이 오셨다고 했지만 나머지는 많이 줄어들었고 또 방문자가 관광 쪽에다가 소비하는 거 아닌 거 또는 단양 국민이 어디에 소비하지 이런 걸 볼 수 있는 거죠. 아까 이현도 박사님께서
주변 지역이랑 연관해서 같이 하는 생활권을 확대해야 된다는 말씀하셨잖아요. 똑같이 단양군에 있는 사람들이 관광활동을 단양군에서 지원하고 있는지도 봐야 되는 거거든요. 예, 이거는 데이터 랩이라는 데 들어가시면 다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따가 토론자님께서 그걸 되게 자세하게 얘기해 주신 분이 있어서 그건 스킵하도록 할게요. 언론 기사를 쭉 보면서 단양에 무슨 얘기가 나왔나 한번 봤어요. 제가 아주 막 데이터를 잘 클렌징해서 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단양에서는 관광이 되게 중요한 것처럼 나오고 있다는 거. 성과지표 얘기를 할게요. 저희가 사업 계획을 낼 때 얘를 어떻게 평가할까 하는 게 성과지표거든요. 그럼 저희가 계획 어떤 요소로 할 수 있냐? 매력성, 필요성, 다양성, 연계성.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를 측정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계속 측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전략 수립할 때는 이런 요인을 보겠다. 활용 지표는 이렇게 보겠다. 어디에서 데이터랩에서 이걸 보실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얘가 맞다 틀리다 그건 제가 논의를 할게요. 그러니까 생활인구랑 맞다 그것도 다르게 얘기할게요. 같은 기준으로 추세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퍼포먼스를 내고자 하는 목적지랑 과정을 볼 수 있다. 제가 조금만 더 할게요. 그래서 이것도 전략일 때, 모니터링일 때, 성과평가일 때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걸 샘플로 만들면 이런 식으로 지자체에서 부교수님께서 사업별로 이렇게 갖고 오라고 얘기하시면 용역사에서 따로 안 주고 그냥 데이터에서 받으시면 되는 거거든요. 좀 모양은 좀 다르겠지만 그래서 점검하시라고요. 성과지표로 트렌드에 맞춰서 우리 단양의 데이터가 보여준 현황에 맞춰서 사업을 했으면 성과를 평가하시라고요. 네, 이런 얘기 있고요. 요거는 제가 추가로 넣었어요. 공무원님들께서 자료를 받아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떡하라고 트렌드가 이런데 데이터가 이런데 내가 사업을 못 했으면 좋겠어. 이런 트렌드에 맞는 사업 꼭지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사업의 한 주제들이 나오거든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페이지들은 그 메가 트렌드가 바뀌는 거에 따라서 관광 쪽에 어떤 키워드를 낼 수 있는지를 분야별로 한번 제가 FG에 통해서 뽑아본 거예요. 그걸 선물로 제가 드리려고 갖고 온 거고 단양군에서도 여기에 맞춰서 사업 계획을 했으면 좋겠지만 교수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건 내가 변화해야 되는 게 어딘지 파악해 주시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뭔지는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는 모두 마쳤습니다. 자유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경북대학교 하혜수 교수님께서 좌장을 맡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경북대학교 하혜수입니다. 저는 뭐 좌장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제가 신경 쓰는 부분은 없고 시간 관리를 엄격하게 합니다. 1시간 딱 주어지기 때문에 1인당 70분만 쓰시죠. 7분씩 쓰고 또 추가 토론이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시장님이나 우리 의장님이나 군수님이나 의장님이나 부군수님 끝까지 계시면은 또 코멘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시에비를 많이 해두겠습니다. 자, 먼저 예. 자, 먼저 순서대로 우리 이게 가나다 순으로 하면 항상 우리가 저처럼 이런 하가 이런 사람들은 불리합니다. 그래서 제가 허씨나 홍씨들 보면 너무 좋아합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최용환 충북연구원 수석연구위원님께서 가나단으로 제일 뒤에 계시는데 좀 괜찮습니다. 저분은 70 정도 되니까 뭐 그렇게 기여의식이 없으시는 거 보니까 뭐 김상기 우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재정투자평가부장님께서 한 7분 정도 쓰시죠. 예. 네. 네, 안녕하세요.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에 있는 김상기라고 합니다. 사실 지방소멸, 그 다음에 이 지방소멸을 어떻게 해서 좀 늦추고 아니면 극복하기 위해서 지역 활성화를 좀 시키자.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난 5월부터 우리 기획재정부에서도 지역 활성화 펀드라는 것도 만들었습니다. 제가 어쩌다 보니 거기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돼서 저희가 이거를 만들면서 고민했던 것들은 이런 겁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 많은 사업들이 지역 개발을 위해서 하고 있죠. 근데 그 지역 개발을 하면서 하는 사업들을 좀 더
좀 더 효율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겠냐. 그리고 지금 사실은 금융권의 PF 시장 경기가 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사업을 민간에서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과 지방자치단체를 이렇게 잘 융합시켜서 그 지방자치단체가 원하는 투자 사업을 민간과 함께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새로운 시스템 하나 만들어보자 해서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를 많은 민간 위원들과 함께 같이 한 10개월 동안 같이 일을 하면서 만들고, 그래서 올해 초에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가 결성이 됐죠. 그래서 우리 행안부에서 지방소멸 대응기금에서 1,000억, 그 다음에 금융위에서 1,000억, 그 다음에 우리 산업은행에서 1,000억 해서 3,000억을 결성했습니다. 그리고 개별 프로젝트당 전체 총사업비의 10%, 그러니까 10%까지 지원을 한다. 그렇게 되면 총 3,000억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총 최대 프로젝트 규모는 3조 정도가 됩니다. 다만 단순히 그냥 10%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민간이 어쨌든 PF를 받겠죠. 금융권을 이용해서 PF를 받게 되면 그 PF에 대해서 특례 보증도 지금 허브하고 같이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선순위 대출의 한 80% 정도까지는 저희가 보증 상품을 씌워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민간이 지역개발 사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대출을 받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훨씬 쉬워질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희가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를 만들면서 가장 크게 고민했던 건 뭐냐면, 수도권을 배제하자. 사실 이게 수도권에도 아시다시피 지방 소멸, 인구 소멸 지역이 있습니다. 강화군, 옹진군, 연천군, 가평군 뭐 이렇게 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큰 형님들이 좀 있지 않냐. 옆에 큰 형님들이 있으니까 그 큰 형님들의 도움을 좀 받으면 되고, 그 외에 정말 비수도권에 정말 이렇게 우리가 요즘에 많이 서스테이너빌리티를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속 가능한 지역 개발이 가능하도록 그냥 단순하게 분양하고 빠져서 나가서 그냥 민간이 돈을 벌고 나가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 지역 내에서 계속 고용을 창출하고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젊은 청년들이 그 지역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을 지원해 주자 해서 저희 단양군이 대한민국 최초 정책 펀드, 지역 개발을 위한, 지역 활성화를 위한 최초 정책 펀드의 당당히 1호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양역에 우리가 케이블카, 그다음에 호텔, 그다음에 미디어 터널을 만드는 한 1,300억 정도 되는 규모의 사업을 지금 단양군이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1호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는 이렇습니다. 민간이 하는 사업을 공공이 저희가 디딤돌 역할을 해서 좀 쉽게 빨리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펀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결국은 민간이 주가 됩니다. 100이란 재원에서 90을 민간이 조달해서 와야 10% 마중물을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사실은 민간 사업자들, 민간 개발자들과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 사업 구조가 좀 복잡합니다. 사업 구조가 좀 복잡하다 보니까 굉장히 초기에는 많이 어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최초 정책 펀드의 최초 1호 사업으로 단양군이 당당하게 통과되었기 때문에요. 이 단양군 첫 1호 사업이 새로운 마중물이 되어서 단양군의 지속 가능한 우리 지역 활성화를 이루는 역할을 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김성기 박사님은 그 내용도 좋지만 시간을 또 2분이나 절약을 열심히 주시거든요. 다른 분 알찬 토론을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제가 처음 딱 만났을 때 우리 군수님께서 역사 속에 어떤 분하고 이름이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도 정치에 그분하고 이름이 같아서 이 단양군을 어떻게 이것이나
제가 짐작을 하게 됐는데 선입견이 좀 있었는데 김성기 박사님 딱 토론을 들어보니까 이 리더십이 대단하시구만. 1호로 이게 투자펀드 당선되시다고 그러네.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자, 이어서 잠깐만 제가 네. 10초만. 예. 우리 김상기 박사님은 지난 3, 4월달에 천안시청에서 기재부 장관님, 행안부 장관님, 또 차관님들 몇 하고 해서 전체가 우리 1호 사업 그 퍼포먼스 할 때 그때 주제 발표하셨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1호 사업 투자 펀드를 기획하고 창안하고 아까 말씀하신 10개월 동안 모든 것을 가장 잘 아는 우리 김상기 박사님 머리에서 나와서 그날 전국 시장 군수들은 엄청나게 왔고 하나의 큰 퍼포먼스인데 그때 주제 발표를 전부 다 한 1호 사업 투자 펀드의 최고의 전문가 기획 앞으로 과정도 많이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좀 난항을 겪는 거는 요즘 호텔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자주 좀 소통하면은 좋은 지혜를 얻을 것 같습니다. 아주 석학을 잘 모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 칭찬에 맞지 않으신 그 김성기 박사님이 제가 그 연구 원장으로 있을 때 제가 뽑았습니다. 그 당시 면접위원회 한 분을 강력하게 반대했는데 제가 설득시키기가 아니 농담 좀 붙잡고 말씀드릴게요. 이어서 우리 그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님 토론이 이어지겠는데요. 그 위원님 성씨가 노씨입니다. 아까 제가 열어봤더니 자부심이 대단하더라고요. 프라이드가. 아니 그 노씨가 희성에 속하는데 대통령을 2분이나 배출했다고 아주 프라이드가 강하신데 오늘 아마 질문 토론 내용도 아마 그에 상응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사가 이렇게 재밌군요. 사실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 박사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같이 재정 투입을 늘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한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요한 거는 정부가 재정 부담을 줄인다는 강점도 있지만 민간의 참여가 들어간다는 거, 민간의 전문성과 지혜가 함께한다는 게 이제 매우 긍정적인 부분일 거고, 이런 민간협력 모델 같은 경우는 서로 간에 우리 리스크를 줄인다고 하잖아요. 그 리스크를 줄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매우 기대감이 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 투자는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좀 주춤한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 다만 특수목적법인 형태가 있고 그 다음에 사업성과 이제 현금 흐름, 장래 현금 흐름을 많이 따져야 되는데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해서 도전적인 시각들이 있을 거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여기 지방행정연구원이나 단양군이나 다양한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서 잘 헤쳐나가고 아무튼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사실 어제 이제 내일 뭐 하냐고 이제 아내가 그래서 내일 단양에 간다니까 단양 가서 뭐 해 해서 이제 토론회 간다니까 단양에 뭐 관광 뭐 이런 것도 있다는데 토론할 때 뭘 했으면 좀 갈까? 오빠 단양 팔경 있지 않았다. 그래서 갑자기 고등학교 때 생각이 났습니다. 혹시 뭐 그 역사 쌤이 정도전의 호가 뭔 줄 알아? 그 삼봉 단양 팔경의 일경이 뭔지 막 갑자기 그 생각이 나면서 단양 팔경 막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몇 달 전에 만천하 스카이워크 왔을 때 감동했던 기억이 납니다. 무엇보다도 가격이 착해서 놀랬고 어떻게 4,000원일까?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놀래고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정성껏 뭔가를 운영하고 있다는 느낌. 또 단양 했을 때 이제 돌다 보니까 단양 쪽 돌다 보니까 야 여기가 바보온달과 평강공주 거기네? 막 이제 이런 것도 배우고 의외로 단양에 우리가 기존에 알지 못했던 매우 많은 것들이 조금 만들어져 있었다. 오늘은 이제 점심을 구경시장 쪽 가서 이제 먹고 이쪽으로 왔는데 와 구경시장도 한 10년 전하고 비교했을 때 굉장히 와 이게 정말 상점벽행가 격세지감인가 모르겠지만 아 정말 많이 변했구나. 이런 부분들은 매우 긍정적인 부분일 거고 아까 군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에 많이 공감합니다. 관광객들이 최근 들어서 회복 국면에서
빠르면 작년 올해 정도부터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점점 회복해 간다고들 하는데 그 숫자가 크게 증가한다는 건 아마 단양군이나 관광공사나 다양한 기관들의 이제 협업 노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런 경우에 하나 좀 생각해 봤던 거는 버스를 타고 주말에는 이제 만천하 스카이워크 같은 경우는 10대씩 이제 버스를 동원해 가지고 할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온대는데, 그러면 위에 올라와서 내려올 때 적어도 1시간 이상 있으려면 편의시설은 뭐가 있을까? 단양에 와서 몇 달 전 왔을 때 다른 지역은 막 시그니처 관련해서 마그넷 같은 경우도 파는데 여기는 뭐를 살 수 있는 데는 많지 않구나. 주차 같은 부분은 조금 더 한번 조금 보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겠구나. 이런 편의시설 관련된 이슈는 관광객들의 사랑을 받는 도시일수록 계속해서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겠다. 이런 정도 좀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처음에 발표 자료를 봤을 때 원래 3개가 있었는데 3개 다 굉장히 이제 재밌게 읽었었고, 두 분 거 중심으로 이제 토론한다 했는데, 일단은 이원도 센터장님 발표 내용 이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합니다. 아마 단양군의 세부 추진 전략 마련 시 활용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좀 기대하고, 관광공사의 정선희 실장님 발표 내용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잘 읽었을 때 오히려 단양군의 상황이 지금 말씀은 굉장히 겸손하게들 주셨지만 나중에 단양군의 관광 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전략이라든지 방향성을 수립하는 데 정립하는 데는 많은 기여를 할 것 같다는 생각하고, 두 분 발표에 대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좀 시작을 합니다. 사실 인구 감소 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단양에만 국한되는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지역에서 같이 해당하는데, 제가 조금 단양군의 산업을 살펴봤을 때 처음에 봤을 때는 300인 이상 대기업이 2개밖에 없네. 여기 쉽지 않겠다 이런 느낌을 갖다가 의외로 제조업이나 건설업 같은 경우도 조금 그래도 꾸준히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네. 이런 느낌이 조금 들었고, 하지만 또 이제 한 절반 정도는 도소매, 숙박음식점, 운수 이런 관광 관련된 산업에 대부분 종사를 하고 있구나. 이제 이런 부분들 봤을 때 생활인구의 개념이 됐건 어떤 식으로건 관광 분야하고 뗄래야 뗄 수는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조금 많이 하게 됐고요. 사실은 인바운드 관광 활성화는 매우 교과서적이지만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겠다. 사실은 단양을 봤을 때 군이나 관광공사 같은 데서 굉장히 정성껏 업무를 수행했다는 게 3가지 측면에서 보는데, 보통 지역을 볼 때 저는 3가지를 먼저 보는데, 한번 지역적 관광을 볼 때 제일 먼저 빅5 여행사들에서 그 지역에 관광 패키지가 있나를 먼저 한번 살펴봅니다. 근데 단양은 대부분 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열심히 했건 뭔가 거리가 있건 뭔가 시작할 점이 있어요. 물론 관광객이 얼마나 패키지로 많이 오냐는 이제 평일이나 주말이나 좀 다르겠지만 빅5에 다 있다. 근데 단양에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숙박 관련된 우리 플랫폼들에 단양 관련된 숙박은 얼마나 있을까? 사실은 그래도 꽤 은근히 있어요. 물론 아직까지는 갈 길은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꽤 괜찮은 부분도 또 대명 리조트도 있고 또 전통시장 같은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긍정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한 것 같다. 다만 단시간 내에 짧게 왔다 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보다는 1박 이상의 체류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단양에 학교가 많지 않은데 특성화고가 있더라고요. 호텔 관광고등학교라고. 이런 특성화고 관련된 부분은 지역 정주라든지 연계해서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초자치단체에서 광역이라든지 중앙정부하고 소통을 치열하게 강화해서 해당 인력들이 해당 지역의 관광 산업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생활밀착형 창업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싶고요. 외국인 관련해서는 참 이게 안타까운 부분인데 그 중요성이 매우 커지고 있고, 거기에서 외국인 관련해서 주요한 외국인들 봤더니 한 300명이 약간 안 되더라. 비싼 환경에 있는 기초자치단체하고는 아직까지는 많이 작더라.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인력의 효율적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 살폈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이 단양은 그래도 정성껏 업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행사도 마찬가지로 정성껏 준비하셨고, 다만 이런 지역 소멸이나 관광은 대부분의 대응이 이미 하고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어떤 거는 해도 안 되는 일을 너무 잘하는데 그것보다는 좀 더 잘해야 된다는 식의 마음으로 좀 더 한 단계 더 발전하길 바라면서 토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뭐 좋은 말씀을 참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쪽 단양군 공무원들한테도 그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한 가지 이제 오게 티라면은 1분 30초로 오버하셨어요. 시간 다른 분들도 철저하게 지켜주시면 죄송합니다. 네. 네, 이어서 이제 문수현 한국관광공사 국민관광전략팀장님이 하실 텐데, 보통 제가 이 성씨를 물어보면 본을 물어보면은 남평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남평이 어디요 이러면 대답을 잘 못하는데 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나주 남평입니다 이러시길래, 야 이분은 정확하고 싶구나. 아마 토론도 시간도 내용도 정확하실 거예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를 받은 한국관광공사 국민관광전략팀의 문소연입니다. 이렇게 또 시간의 압박을 또 공개적으로 주셔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지역의 인구 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생활인구 활성화, 그리고 또 세 가지 키워드로 보는 지역관광 활성화에 대해서 그 두 분께서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저에게도 또 발표를 듣고 토론의 시간이기도 했지만 또 이 자리를 빌어서 또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많은 포럼을 참석해 보진 않았지만 군수님과 부군님, 그다음에 군 의장님까지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는 포럼은 아마도 처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그 주로 이제 학계에서 여러 가지 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아무래도 현장의 소리를 좀 들려주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제가 보고 들은 어떤 그런 현장의 소리를 오늘 시간을 빌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년 인구 유지를 넘어서 청년 인구 확대를 통해서 주도의 어떤 정책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지자체, 저는 전라북도 완주를 좀 들고 나왔고요. 그리고 또 인구 감소 위기 대응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공사에서 하고 있는 대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디지털 관광 주민증이고, 또 하나는 배터리라는 사업인데요. 다행스럽게도 저희 단양이 23년도에 저희 이제 디지털 관광 주민증으로 선정이 되었고, 이어서 올해도 반가운 소식으로 배터리의 또 사업자로 기초지자체로 또 선정이 되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축하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조금 이제 저희가 공사랑 단양이랑 했었던 좀 사업을 보니까 좀 과거에는 그렇게 많은 사업을 이렇게 이루어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우리가 그 세종 충북지사가 있기 때문에 지사와는 다양한 소소한 마케팅을 이루어왔겠지만 본사와는 크게 이제 공모 사업과는 조금 거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전라북도 완주의 사례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완주는 이제 전주 옆에 있는 우리 이제 단양보다는 살짝 조금만 큰 도시인데, 좀 사실 여기 이제 10만 명 정도의 소도시이고, 이제 다른 기초 지자체들이 인구 감소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요. 완주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이렇게 인구 감소의 위기를 겪다가 21년도 이후에는 소소하지만 조금씩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9만 1천만 명에서 23년 기준으로는 거의 10만 명에 육박하는 인구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여기에는 이제 인구가 증가한 이후로는 전주라는 큰 배후 도시를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거기에서 또 여러 가지 은퇴에 의해 은퇴자들이 완주로 이주를 하고 있고, 외국인 노동자들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것 가지고는 얘기를 하진 않고요. 그래서 그 연령별로 좀 봤더니 그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지는 게 인구 40대 미만의 어떤 귀촌 인구가 약 64%를 차지하고 있고, 이들의 인구가 굉장히 늘고 있어서 나름 유의미하다라고 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완주에 갔을 때 완주분들하고 얘기를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이런 얘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정책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군수님도 계시지만 우리 기초 지자체 리더들의 리더십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고요. 거기도 보니까 이제 그 군수님께서 굉장히 강력한 청년 인구, 그다음에 인구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들의 힘을 기울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떤 효력의 결과로 21년도부터 좀 늘기 시작했던 거고요.
그래서 단순히 행정력뿐만 아니라 그런 행정력과 그다음에 이거를 전달할 수 있는 기초의 중간에 조직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기에도 있을 텐데요. 귀농 귀촌센터들이라든지 도시재생센터라든지 아마 DMO도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어떤 관광 추진기구라고 해서 이러한 기관들이 또 중간에 있었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이미 귀농 귀촌한 청년들의 소리들을 그리고 고민들을 계속해서 함께 해줄 수 있는 커뮤니티들이 있었다. 이 세 가지가 한 박자를 삼 박자가 이렇게 잘 맞아 떨어진 케이스가 완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어제 이제 완주의 한번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봤어요. 들어가봤더니 거기에는 행복한 완주살이 안내서라는 아주 예쁜 안내서가 있더라고요. 근데 다른 기초지자체에도 제가 몇 군데 들어가봤는데 이런 건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에는 저희가 생애 주기별로 이렇게 맞춰서 각 그 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각종 제도들이 있었고요. 그 중에서 저는 이제 청년 지원 제도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니까 여기에 이제 굉장히 재미있는 제도들도 많이 있었어요. 우리 또 지자체에서는 한 달살이 같은 것들도 현재 많이 하고 있고, 또 그리고 그 저렴한 비용으로 한 달에 5만 원이면 최대 2년까지 살 수 있는 쉐어하우스 지원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선순환이 되면서 귀촌으로 귀농으로 정착으로 이어지는 게 이제 완주의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되실 때 한번 그 해당 완주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완주살이 안내서를 한번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외에도 저희가 홍성 같은 경우에도 이제 관광 추진 기구가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귀농 귀촌 젊은 인구들을 많이 이제 유치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어서와 홍성은 처음이지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이미 귀농 귀촌하거나 홍성에서 살고 있는 분들이 이제 그 지인들을 초청하는 사업인데요. 그래서 홍성으로 초청해서 일단은 관계 맺기가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귀농 귀촌으로 이어질 수 없기 때문에 일주일살이 한 달살이를 통해서 홍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진정 귀촌이나 귀농하기 전에 어떤 장밋빛 전망보다는 실제 겪을 수 있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소소하게 나눈 관계 맺기를 시작으로 커뮤니티를 구축하고, 이것도 역시 그 정착 귀촌으로 이어지는 그런 선순환을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으로는 공사에서 이제 추진하고 있는 저희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미 우리 단양에서 작년에 선정이 돼서 디지털 관광 주민증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디지털 관광 주민증 사업은 인구 감소 지역 대상으로만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일종의 명예 관광 주민증인데요. 해당 지자체와 저희가 MOU를 맺고, 그 다음에 그 해당 지자체를 방문할 때 저희가 QR코드를 다운로드를 받으면 여러 가지 숙박이라든가 식음료, 그 다음에 그 관광 킬러 콘텐츠들에 대해서 저희가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고요. 그리고 그런 할인 제도들 통해서 저희가 생활인구, 관계인구, 관광을 통한 인구를 확대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양 같은 경우에는 저희 콘텐츠로 이제 다누리 아쿠아리움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인구수 대비해서 발급 건수는 거의 2.5배 수준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근데 이제 현재 이용률 자체는 아직 좀 5% 미만에 좀 머무르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공사와 적극적으로 홍보 마케팅을 조금 진행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다 됐을 텐가요? 예, 알겠습니다. 딱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사업은 아마 이미 다 공모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요.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미 저희 단양 관광공사에서도 지금 대표님이 와 계시는데요. 저희 현재 이제 세종과 제주를 제외한 기초지자체가 이제 226개가 있는데, 이제 해당 지자체들은 대부분의 어떤 지역 관광공사 아니면 지역 LTO라고 해서 문화관광재단들이 있는데요. 현재는 저희가 한 47개 정도에서 전체의 한 20.8% 수준에 좀 불과합니다. 그래서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어떤 역량 강화를 위한 그런 관광을 전담할 수 있는 전담 기구가 굉장히 부족한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단양관광공사가 21년도에 설립이 돼서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이게 관광공사이긴 하나 아직까지는 어떤 관광시설 유지 쪽에 좀 많이 포커싱이 맞춰진 형태라서 관광 마케팅을 추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조금 더 시급하다. 그래서 관광 마케팅을 추진할 수 있었으면 단양이 좀 더 관광을 통한 지역 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시간 압박을 드리기 상당히 죄송한데 제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저도 계획이 있거든요. 딱 들어보고 아까 완주군의 은퇴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유를
찾아보셨을 때 앞으로 단양에서도 이런 은퇴자라든지 관광객이 정착 인구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한가 그에 대해서 여쭤볼 테니까 미리 준비하시다가 시간을 더 드릴 테니까 추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이제 제가 하기 위해서 이제 아껴놓는 겁니다. 의미 있는 토론을 유도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우리 토론하신 문소연 박사님 토론 내용 중에서 제가 인상 깊었던 게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만 우리 군수님하고 의장님이 나란히 앉아갖고 이렇게 사이좋게 계시기가 어려워요. 사실 그래요. 우리 지역을 많이 다니보면 알겠습니다만은 항상 우리 이론적으로나 우리 국회에 가서 제가 국회의원들하고 토론해도 지방 분권은 더 이상 안 됩니다 이런다고 했고 왜 그러냐 그러면은 견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지역에 더 많은 권한을 내려주면은 자치단체장이 제왕적 자치단체장을 만들어낸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아니 뭐 잘하고 있는 걸 뭔 견제를 하느냐. 독단이나 독선이나 이렇게 할 경우에 견제를 해야 되지만은 근데 아마 두 분이 이렇게 사이 좋은 거 보니까 뭐 비결이 뭐 있습니까? 그 비결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번에 의장님 한 10초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잘 보셨고요. 저희 단양에서는 뭐 전혀 저희들이 시범 모델도 하고 있고 또 의회 내에서도 의원들 간에 뭐 이런저런 모습들이 많이 있는데 단양군에서는 의원들 간에도 전혀 그런 거 없고 모범 사례로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군수님께서는 행정의 달인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 펀드 사업 1호 사업도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거고 그렇게 열심히 하기 때문에 우리 군의회에서도 늘 응원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단양에 와서 부럽습니다. 제가 보니까 다른 지역 가면 전혀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예. 또 추가로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 올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박경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기획훈련실장님. 이건 아까 제가 여쭤봤더니 밀양박씨라고 했더라고요. 역사적으로는 박씨들 중에서 제일 이게 우리 선비들 특히 당정에 우리 우두머리 이런 분들을 보면 역할하신 분은 만남박씨가 주로 역할을 많이 하시거든요. 만남박씨. 그럼 밀양박씨는 숫자는 많은데 인물이 없는데 아마 이런 이제 좀 있으면 인물이 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토론도 한번 잘 해주실 거로 보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소개받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박경렬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주로 담당하는 연구 분야가 지역관광 쪽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아시겠지만 이제 남부권 관광개발이라고 해서 이제 10년 동안 약 3조 정도의 사업을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상당수가 인구소멸 지역입니다. 한 2년 동안 계획을 세우면서 주로 들었던 얘기들을 이제 종합을 해보면 아까 군수님께서 얘기하셨던 것과 같은데 정답은 하나인 것 같습니다. 어떤 정답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실제로 지방에서 이제 인구가 소멸되는 가장 근본적으로 시작되는 시작점은 20대 여성분들입니다. 지역에 20대 여성이 먼저 떠납니다. 그러고 나면 더불어서 20대와 30대 남성들이 떠납니다. 그러고 나면 지역에 더 이상 출생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역 소멸, 지역 경제 활성화의 초점들이 거의 대부분 20대 여성에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럼 20대 여성분들이 왜 태어나고 그다음에 학교를 다녔던 친구들이 있는 지역들을 떠나갈까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보면 이전에 했었던 경제 활동들을 하고 싶지 않다라는 겁니다. 기존에 부모님들이 하셨던 경제 활동을 내가 굳이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경험하지 못했던 도시라는 독특한 공간에서의 생활을 계속해서 꿈꾸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실현이 되면서 조금 여성분들이 먼저 떠나고 여성이 떠나가니까 남자들도 떠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구 소멸이라는 게 계속 악순환이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어서 구례 군수님을 포함해서 여러분들하고 제가 얘기를 해보니까 결국은 모든 정책의 초점을 어쩔 수 없이 20대, 지금 뒤에 계신 분들도 아마 10대 분들이 좀 많으신데 아마 이분들도 내심에 내가 일정한 나이가 되면 여기를 떠나야지 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정책의 방향이나 예를 들면 정책의 주안점은 거기에 맞춰져서 지금 이루어져야 되고 그들이 지역에 남아서 생산활동을 할 수 있는 일자리도 만들어야 되고 그 일자리가 어떠한 일자리인지가 더 중요한 게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관광 활성화와 관련해서 이게 지역관광이라는 타이틀을 첫 번째 주제로 만들어 주신 거에 대해서는 우선 이제 관광을 전공하는 제 입장에서는 되게 반가우면서 또 다른 얘기를 드리면 정답이 이제 없다라는 거죠. 지역마다 상황이 처해 있는 것도 틀리고 또 집안마다 가지고 있는 장점들도 다 틀립니다. 그래서 아까 발표를 해주셨는데 다른 지역에서 한다고 우리 지역에서 효과가 있다라는 거는 이제 이미 지나간 이야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단양은 개인적으로는 이제 2021년도에 계획공모형 사업들을 추진하실 때 도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관광 쪽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는 공모 사업에 대부분 단양군이 지원을 하십니다. 중국에 얘기를 합니다. 그만하라고. 왜냐하면 거의 다 가져가십니다. 공모 사업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정부가 하고자 하는 정책의 방향들을 명확히 아시고 사업 계획은 제시해 주시는데 리딩을 하신 적은 없습니다. 정부에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아마 지금 던지신 첫 번째 그 활성화 펀드라는 사업이 물론 첫 번째라는 의미는 있지만 첫 번째가 다 대부분 성공할 가능성들도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리스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준비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발표를 해주셨던 두 분의 발제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아마 키워드로 따지면 이제 혼자 가면 금방 주저앉게 되고 같이 가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연계협력이라는 특히 이제 이 단양이라는 지역성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게 강원도인지 경북인지 충북인지 모를 정도의 지역의 정체성들이 혼재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그런 정체성들을 갖고 있는 지역에서의 관광의 매력성 또는 관광 목적지로서의 특수성은 무엇을 가져갈까라는 거에 대한 고민들이 좀 필요한 것 같고 제가 작년에 이제 도단산봉을 온 이유는 도단산봉이 뛰어나고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아시지만 이제 그 앞에 이제 노지에 차박이라고 되어져 있는 소위 불법적인 관광 활동들이 너무나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해서 이제 그거를 보고자 왔었습니다. 지역에서 관광객이 많다라고 해서 꼭 좋은 거냐? 그게 지역 경제 활성화냐에 대한 부분들은 또 다른 얘기고 또 낮에 와서 관광객들이 있는 곳과 밤에 와서 관광객들이 있는 것들은 너무나 틀립니다. 이제는 1박 2일 정도의 관광 또는 7월, 8월, 9월 데이터에 나타난 것처럼 일정 기간 동안의 관광객들이 오는 것들은 지역 소멸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또는 지역이 지속적으로 어떤 지역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관점에서는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거를 이제 탈피하기 위한 전략들을 만들어내서 1년이라는 기간들을 활용을 하고 낮보다는 밤에 대한 관광에 대한 특성들을 조금 더 밝혀내는 것들이 아마 지역경제 활성화의 가장 큰 중점이 될 거고 그 이전에 이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결국은 10대의 지금 여성분들이 20대 초반이 돼서 이 지역으로 계속 오거나 또는 나갔다가 다시 과연 들어올 수 있는지 은퇴자 같은 경우도 아까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지역이 갖고 있는 특성 제가 오늘 서울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차로 딱 3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1박 2일에 여기 와서 가족들하고 놀겠냐 여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박 3일이 돼야 되면 그럼 단양에만 뭐 한 일주일씩 남아서 여행을 하겠냐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변 지역에 있는 곳들과 같이 연계협력할 수 있는 사업들을 또 만들어내는 것들도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시간을 지켜야 돼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지자체가 어떤 역할들을 해야 지방정부가 어떤 역할들을 해야 되는지 중앙정부의 방향성에 맞춰서 사업계획을 내서 국비를 따고 사업을 따는 것뿐만이 아니고 지역 자체의 역량들을 계속해서 발굴해내고 그거를 중앙정부에 자꾸 던지는 역할에서의 소위 얘기하는 지역 주도형의 관광 개발이 되지 않거나 또는 그런 정책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느 순간에는 경쟁자가 분명히 나타날 거고 지역의 특수성이 이제 사업으로 발현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저희가 귀를 기울이고 좀 더 관심을 갖고 정책도 만들어내고 사업들도 발굴해내는 그런 쪽으로 조금 더 진행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역시 우리 그 미량박씨 선생님께서는 프로 의식이 추출하시고 0.02초밖에 편차가 없습니다. 아주 잘 지켜주셨고
아마 제가 추가 나중에 좀 주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 단양에 과연 20대 여성이 머물거나 또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뭐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을까? 물론 뭐 정답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우리 지금 군수님이나 의장님이나 부군수님께서 목을 빼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래도 아이디어를 하나 정도는 좀 남겨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부터 고민을 하셨다가 한 말씀 추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 짧게. 예, 하십시오. 제가 그걸 시간을 많이 아끼겠습니다. 20대 여성이 왜 단양을 떠나는지 거기에서 해답이 있을 줄 알았는데 먼 데서 찾지 말고 우리 윤소연 박사님이 왜 단양을 떠나는지 한마디 거기에서 해답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물론 어려운 얘기지만. 네. 아니,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윤소연 박사님한테도 그거까지 추가해서 좀 여쭤보고 그거 대답하기 위해서 시간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제가 시간을 더 드리겠습니다. 네, 1분 더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우리 윤소연 우리 한국지방연구 부연구위원님은 단양의 딸이라고 우리 교수님께서 직접 소개도 해주셨는데 제가 여쭤봤더니 그 파평윤 씨라고 그러더라고요. 파평윤 씨인데 그 윤 씨가 보니까 가지가 좀 많습니다. 윤 씨도 맞는데 뭐 해평, 해남 이 윤 씨들 안에도 못 지냈어요 보면은 윤 씨들끼리 역사 속에서 못 지내더라고 버리다가 그런지. 근데 뭐 우리 윤소연 박사님은 뭐 그런 거 관계없이 어떻게 하면 이 단양의 20대가 돌아오게 할 것인지 또 왜 떠났는지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 그런 걸 포함해서 좀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지방청년권의 윤소연입니다. 제가 떠난 지가 아직 한 20년 가까이 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답을 드리기가 좀 쉽지가 않은데 그래도 이제 사실 앞에서 지원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제 밖에서 지원하는 사람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밖에서 지원하고자 해봤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일단 저는 이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인구감소 지역을 지원하는 업무를 이현도 박사님과 함께 수행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이제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관광 활성화 전략이어서 저는 이제 인구감소와 관광 전략에 대한 어떤 저의 이제 단양군 출신으로서의 저의 생각 그리고 연구했던 것들에 대한 생각을 종합해서 전반적으로 좀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많이 느꼈지만 단양군이 관광으로서 이제 주력 산업으로서 밀어가고 이게 이제 성장해 오는 모습을 계속 지켜봤어요. 그래서 최근에 뭐 관광가에 계시는 분들도 많이 만나 뵀지만 확실히 이 관광 쪽으로는 인력 면에서도 되게 좀 경쟁력이 있다 이런 좀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요. 사실 이 관광 산업은 기술 발달에 힘입어서 뭐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계속 성장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또 이제 인적 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서 지역민에게 쉽게 일자리도 줄 수가 있고 또 소득원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그리고 단양같이 큰 기업이 없는 도시에게는 또 도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제 단양군이 불가피한 선택이었겠지만 그래도 이 관광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옳은 선택이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만 앞서 나온 얘기 제외하고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단양군 같은 경우는 사실 축제철에 오면 숙박시설이 부족해요. 그리고 관광지 간의 어떤 연결할 수 있는 교통 인프라가 사실 조금 부족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산업이 고도화되면 인프라보다도 컨텐츠가 사람의 마음을 울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컨텐츠를 중심으로 좀 내실을 다지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또 앞으로 향후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운영 인력뿐만 아니라 세수 감소로 이어지고 그러면 사실 인프라를 늘리면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좀 내실을 다지는 데 좀 집중해야 된다는 점 드리고요. 이거는 사실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단양군의 방문객들이 이제 관광 인프라를 넘어서 어떤 콘텐츠에 좀 관심 있게 관심을 가지고 또 소비를 하느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 고민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이런 이제 단양에서 보내는 시간들을 의미 있게 채워줄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들 좀 개발이 필요하고 또 소비와 어떻게 연결시킬지 이런 것들 좀 고민이 필요하고요. 사실은 진짜로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것들을 좀 나아가서 내가 단양에 와서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여기서의 느끼는 어떤 전체적인 분위기 이런 것들이 연결돼서 이게 하나의 컨텐츠화가 돼서 단양의 어떤 분위기가 내 시간을 의미 있게 채워주는 하나의 요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 토론문에는 이제 일본의 히가시카
도시 사례를 소개를 해놨는데요. 이 지역은 사진이라는 콘텐츠 그리고 교육 인프라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꾸준히 잘 해와서 지난 30년 동안 한 20% 인구가 증가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일본 지역에서도 되게 좀 손꼽히는 인구가 증가한 지역인데 사실 저는 여기에 이제 다 그런 장점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장점은 뭐냐면 그 지역민들을 이제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연결해서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지역민의 인심과 친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친절과 인심이 쌓이고 쌓여서 사실 결국은 인구 증가까지 이뤄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다른 하나 또 두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저희가 이제 산업 발전에 따른 수혜가 꼭 지역민들에게 좀 돌아갈 수 있도록 좀 열심히 이제 집중을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근데 저희가 이제 관광지 개발 같은 걸 좀 살펴보면 사실 일부의 어떤 그 소수 기업에게 수익이 좀 집중되거나 그 관광지를 개발해놓고 실제 지역의 어떤 그 지역 발전으로 파급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단양군이 앞으로는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을 추진할 때 단순히 뭐 지역민, 주변 거주민들의 일자리 창출 정도로 뭐 이 정도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향후 지역 상권과 어떻게 연결시킬지 그리고 상품의 개발이나 홍보를 어떻게 좀 더 해서 좀 이걸 지원할지 그리고 관광업뿐만 아니라 농업이나 제조업, 운송업 등 지역의 다른 산업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를 항상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단양은요 관광 부분에 있어서 뭐 작지만 매우 강한 지역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인구는 3만이 안 되지만 한 해에 1,000만 명이 방문하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나 앞으로는 이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인구 감소라는 게 사실 저에게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줄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 주시면 하고요. 제가 연구를 하는데 그 정부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해서 인구 감소 지역들을 엄청 지원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지원을 하는 목적이 뭘까 생각을 해보면 사실 지역이 자생력을 갖추는 데 있습니다. 단양군의 지역민들이 자생력을 갖추고 그게 이제 지자체의 자생력으로 이어질 때 저희가 이제 정주인구를 확보할 수 있고 또 미래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본인 한 분 빠져나갔지만 한 두세 배 유익되도록 하겠다. 바깥에서 군수님 그래 밀어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드는 생각이 이제 우스갯소리 하나 하면은 아웃백을 만드실 때 이름을 만인 아웃백 이런 식으로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10,000명이 들어오고 100명이 빠져나가니까 얼마나 많이 남겠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우리 재원 우리 박사님 토론 이어지는데 우리 박사님은 보니까 그 최치원 선생의 후손이라고 해요. 제가 최치원 선생의 그 말씀 중에 딱 뇌리에 박힌 말 중에 하나가 인백기천입니다. 인백기천. 그 인이라는 게 타인할 때 인자거든요. 남이 백을 할 때 몸기자 나는 천을 한다. 그 천재 같은 사람이 그걸 모토로 삼고 그 반평생을 살았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마 단양 군수님을 비롯해서 단양군은 지금 인백기천을 실천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재원 박사님의 또 최치원 선생 정신을 이어받았으니까 좋은 토론이 나올 겁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예, 수혈받은 충북연구원의 최영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마 오늘 주재부 원장님께서 저희 그 충북연구원에 이렇게 행사도 개최하지 못했는데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아마 군수님하고 같이 이렇게 토론을 개최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저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딱 2가지만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잘 아시겠지만 우리 단양군의 여러 가지 그 고령화율이 군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고령화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한번 자료를 찾아보니까 올해 금년 3월 말에 해서 고령화율이 한 36.9% 정도로 아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좀 높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성영 의장님이 계시니까 제가 이 토론문에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3대가 우리 단양군에 거주를 했을 때에 주거에 대한 부분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를 좀 제정을 해달라는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직 3대가 같은 지역에 거주했을 때에 주거에 대한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작년인가 몇 년 전 제가
일본 사례를 이렇게 쭉 살펴보다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반경 2km 이내에 거주하는 그런 사람들인 경우에는 주거에 대한 부분을 지원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거기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그 부분만 좀 명확하게 설정한다 그러면 조를 통해 가지고 단양군 내에 3대가 거주하는 세대돼 가지고 일정한 주거에 대한 주택 리모델링 비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지원해 줄 수 있다 그러면은 아마 외부에 나가서 있는 자녀들이 다시 우리 단양으로 돌아왔을 때에 기항을 했을 때에 좀 제대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저를 통해서 반드시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하고 두 번째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했던 부분은 아마 정선희 실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아마 저한테 말씀을 할 거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셨는 것 같아요. 관광 데이터 랩에 들어가면은 여러 가지 통계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관광 관련된 자료가. 거기에 보다 보니까 제가 요거를 어떻게 해서 봤냐 하면은 작년에 2023년 12월 26일 날에 우리 중부 내륙 연계 발전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 부분 저는 연구원에서 제가 책임 맡아가지고 논리 발굴하느라고 진짜로 머리 이쪽으로 많이 빠졌는데요 지금. 아마 이 부분 제가 뭘 말씀드리고자 하면 아마 정선희 실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시고 했지만은 아마 이 신한카드하고 카드에서 우리 단양에 와서 관광객들이 소비한 그 지출 내역을 명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그대로 하되 올해 지금 충청북도에서 중부 내륙 연계 관련돼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잖아요.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거기에 원주나 영월이나 영주, 예천 요 해가지고 연계 협력할 수 있는 사업을 좀 발굴해야지만 이 지역의 관광객이 더 유입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현재와 같이 관광 이런 부분으로 간다 그러면은 외부 관광객을 관광객이 지역에서 체류하는 데 있어서 좀 한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결국은 지역에 있는 시군하고 연계 협력 사업을 발굴함으로 인해서 국비도 확보하고 지역에 많은 관광객이 더 정착할 수 있지, 더 오지 않을까 하는 그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머리 빠지셨다고 하시는데 머리도 아주 싱싱하시대 머리 깎고. 지금 최지현 선생님 구성답게 임팩트 있는 두 가지를 내놓으셨습니다. 아마 군수님께서 아마 조례 의장님이 계시니까 뭐 조례 제정은 또 의장님 통과시키지 않나. 그러니까 뭐잘 공합이 잘 맞으시니까 좋은 결실을 맺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행 토론을 이것으로 마쳤는데요. 제가 이제 플로어에 계신 분들한테 뭐 질문이든 뭐 의견이든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 1분 정도만 하십시오. 길게 하지 마시고. 또 질문 길게 해봐야 그 듣는 사람이 헷갈려서 못 알아듣습니다. 한 1분씩 소속 밝히시고 하십시오. 단양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이 질문이 없을 수가 있나? 몇 분 하셔야죠. 안 하실랍니까? 네, 하십니다. 네, 단양관광공사 사장 김광표입니다. 우리 하 교수님께서 1분만 하라고 하셔가지고 겁이 나서 손을 못 들고 있었는데 네,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2주 전에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CEO들 관련해서 교육이 있었는데 그때 갔더니 행안부에서 나오셔서 지방 소멸과 인구 절벽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 공기업들에 대한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하는 얘기가 있으셔서 저는 그 다음 주에 내려와서 저희 간부들 회의 시간에 단양관광공사가 단양 인구 소멸 대비해서 로컬 콘텐츠를 좀 만들어내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이제 저희가 대응을 하고 있는데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까 그 이원도 그 센터장님께서 발표하실 때 그 단양이 방문객 수에 비해서 소비가 좀 미흡하다 뭐 이제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 그리고 정선일 실장님께서 아까 쉬는 시간 잠깐 대화 나누면서 단양이 어떤 인프라 투자는 많이 되고 있는데 비해서 컨텐츠 개발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라는 이제 말씀을 해주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 단양공사 그 대처하고 있는 내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소개인데, 하나는 저희 단양관광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만천하 스카이워크에서 저희는 그 플리마켓을 좀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이제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해 봤는데 반응이 좋아서 그 부분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양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돈을 쓰려고 해도 쓸 데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관광 상품을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좀 지역 특산품을 사려고 한다든지, 그런데 그런 소비의 장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저희 만천 스카이워크에서 플리마켓을 만들어서 지역 상인들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그 단양관광공사 와서 운영을 해보다 보니까 그 아까 노민선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게 딱 주제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단양을 찾는 외부인들이 바라보는 단양의 콘텐츠가 무엇이 있을까에 대해서 작년에 그 인문학자들하고 이렇게 토론을 해봤는데 두 가지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는 정도전, 그리고 온달. 그 대한민국 대부분의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콘텐츠가 단양 내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개발이 조금 더 콘텐츠로서 개발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고 계셔서, 사실 뭐 이런 부분은 저희 단양관광공사에서 해결할 수가 없어서 이 자리에서 같이 군수님하고 의장님 계시니까 좀 아이디어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 우리 박경렬 그 실장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실 오늘 이 토론회가 열려서 저희 관광공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지금 듣고 있는데, 이 자리에 와서 토론해 주시고 발제해 주신 분들께서 뭐 여러 가지 제언도 해주시지만 또 돌아가시면 정책적으로도 단양을 많이 도와주실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아까 우리 박경렬 그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장님 죄송합니다. 예. 지금 사장님께서 제가 사장님이라는 지위 때문에 많이 드리는데 세배를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 단양이 그 인구 소멸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관광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획 공모형 사업도 주시고 많은 그 정책적으로 도와주셨지만 앞으로도 단양이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데 저 군수님이 저 사장님 임명하신 분 아닙니까? 임명하신 거죠? 예. 그럼 말을 잘 안 듣네요. 군수님 말을 좀 잘 듣는 것 같아요. 예, 하여튼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많이 못 드리는 걸 양해 부탁드리고요. 혹시 또 한 분 더 있으시면 세배 쓰기 때문에 아마 한 분만 더 드릴게요. 한 5분 드리려고 했는데 저분이 뭐 세배 쓰기 네, 하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신단양 지역 개발의 이중모입니다. 예. 저희가 이런 포럼을 가끔 듣고 하면은 단양이 금방 해결될 것 같아요. 인구 소멸을. 근데 그 인구 소멸은 우리나라는 조선시대부터 얘기가 됐었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람은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야 되고 말은 제주도 보내겠습니다. 근데 인구 소멸 시대에 특히 처음으로 서울로 보내다 보니까 지역 소멸은 당연한 거고요. 또 우리나라 사람들 전부 다 유교 사람들 어른들 말씀 잘 듣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 해결점은 아마 앞에 계신 분들이 찾아주고 하는데 결론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런 토론을 하고 또 발표를 하신 분들이 길은 찾아주시지만은 사실 아까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우리 단양 스스로가 해야 된다. 따라하지 말아라. 나 저 상당히 좀 공감했어요. 따라하지 말아라. 따라하는 우리가 뭐 지방 발전에서 특히 그 케이블카인가요? 케이블카 산업 전국적으로 뭐
하여튼 제가 지금 참 애물단지가 되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지방 경쟁을 하면서 소멸시대 똑같은 주제, 똑같은 걸 가지고 서로 경쟁하다 보니까 말은 좋아가지고 배치마킹이지만 사실 따라하기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런 그 길을 또 참여하신 우리 그 단양군의 아까 의장님하고 공수님 사이가 좋다 그러는데 사이좋게 따라하지 말고 단양스러운 단양이 잘하는 것 그것만 우리가 좀 특별히 해야 되고 특히 또 아까 우리 단양의 딸이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히 좀 마음에 와닿은 게 있는데 관광지 1000만 관광시대라는 대단한 것 같은데요. 사실 또 지역 내에서 보면은 그 불만의 요소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농어촌에 계신 분들에게 도로가 복잡하고 주말에 보면 단양시에 들어오지 못해요. 그럼 그분들을 개인적으로 보면은 관광 혜택이 없는 분들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지역민들이 공생하게 관광 개발을 할 때도 이런 부분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거 정확히 좀 보신 것 같고요. 그리고 단양에 앞으로 어떤 관광 인프라 구성을 할 때 지역민들이 같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가능하면은 아까 만차스카이 어떤 원룸에서 목사님이 올라가셨을 때 거기에 마켓이나 이렇게 주요 지역의 상권에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하셨는데 사실 모든 관광이 지역 경제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2.5배를 쓰셨어요. 그 시간 조절이 잘 안 되시네요. 시간 조절이 잘 안 되시네요. 모처럼 우리 저 이제 마이크 내리십시오. 끝났습니다. 2.5배 쓰셨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끝내야 될 시점에 왔는데 이제 발표자들한테 간단한 이제 의견을 드려야 되는데 듣기 전에 우리 부군수님이 보니까 우리 뭐 유리천장을 깨신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한 말씀 하실 내용이 있으실 것 같아서 좀 기회를 드려보겠습니다. 짧게 해주십시오. 네, 단양구 부군수 이금입니다. 오늘 이제 뜻깊은 그 포럼 참여하게 돼서 저희도 그 단양의 어떤 현주소를 많이 짚어주신 거라 좀 생각이 들고요. 또 나아갈 방향도 함께 제시해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안고 있는 문제점이 상당히 많고 있고 사실 정답은 없지만 저희 그 직원들 열심히 교수님도 뜻에 따라서 같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지역화산 투자 펀드라든가 또 배터리 사업이라든가 저희가 다른 사업도 열거하지 못한 사업도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떤 이제 컨텐츠도 보완하면서 단양만에 특화된 단양스러운 그런 관광 지역으로 저희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포럼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발표자 아까 1분씩 달라고 하셨죠? 1분만. 없어도 돼. 그래도 뭘 하십시오. 할까요? 30초라도 하십시오. 제가 오늘 키워드를 트렌드 데이터 성과 평가라고 말씀드렸는데 너무 많은 얘기를 드리면 이해를 다 하시겠지만 기억이 안 날까봐 3개 키워드를 얘기를 드리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데이터는 트렌드를 읽는 수단이 되기도 하고 성과를 평가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고 또 우리 목표를 달성하는 지향점이 되기도 하니까 3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는 제가 발표자를 그냥 넣고 말씀을 그렇게 강연드렸다 말씀드리고요. 그렇다면 데이터를 활용하고 어떻게 성과를 할까 하면은 아까 3가지 트렌드 3가지 측면에 따라 트렌드 아침을 계속 하셔야 되는데 트렌드 아침은 24시간 하셔야 한다. 특히 군수님이 하시기 전에 해야 된다. 군수님이 하시기 전에 해야 딴 데서 잘못한 거 얘기할 수 있다. 이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까 사실 저희는 그 컨설팅 그 업무도 하고 있는데 인구 정책과 팀장님께서 되게 놀랍게 월별로 군수님이 인구 통계를 보고가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그만큼 이제 지자체가 갖고 있는 위기 의식과 현황 파악이 항상 기초로 돼서 장기적인 안목과 추진력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데이터를 바탕으로 뭐 과학적인 증거라든가 정량적인 지표를 많이 생산하는데 이런 것들은 주요 참고 자료이고 근거 자료인데 여기서 지자체에서 하는 여러 가지 실행이든가 정성적인 노력들이 있어야만 이런 것들이 빛을 발하고 결국에는 어떤 성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추진력이나 어떤 안목들이 굉장히 인구 감소 위기를 극복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 있고 그런 것들이 다양한 그 지자체에서 굉장히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인구 감소 지역 대응센터에서 여러 가지 어떤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지원받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제곡 한국
지방행정연구원 원장 대행께서 좋은 자리를 만드셨고 또 끝까지 우리 군수님과 의장님, 부군수님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아마 유익한 토론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6월 20일 날 뭐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하십시오. 몇 분 쓰시랍니까? 제가 그 아까 1분 말씀하셨잖아요. 예. 제가 30초 쓰겠습니다. 우리 오늘 최영환 박사님께서 수도경우님께서 말씀하신 네. 여기 보니까 단양군 3세대 동거지원 조례 제정을 말씀하셨는데 저희 여기 여주시에서 이걸 하고 있더라고요. 여주에서. 그래서 지난번에 어떤 생각을 했었는가 하면은 신단양 이주가 이제 30주년이 됐는데 40주년이 됐는데 40년 이상 단양에서 살아오신 분들 지금 저 기농기촌인들한테도 많은 혜택을 주고 있으니 이거 40년 이상 사신 분들한테다가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여주에서 75세 이상 되신 어르신을 모시고 3세대가 살면서 그곳에서 5년 이상 산 사람한테다가 지원하는 조례가 있어요. 오늘 마침 말씀해 주시고 오늘 여기 나와 있길래 저도 공감했는데 네. 요거는 군수님과 많은 그 우리 토론하면서 꼭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이어서 감사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또 뭐 이 공식적인 행사는 이걸로 끝납니다만 아마 이걸로 통해서 연락처를 서로 주고받으셨으니까 비공식적으로 많은 대화를 주고받으시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하여튼 6월 20일 날 저도 그 서울신문사에서 주최하는 포럼에 가서 이 생활인구 과연 지역 소멸에 도움이 될 것이냐 이런 주제를 저도 발표를 하고 사회도 보는데요. 아마 오늘 들어보니까 그때 제가 발표문 작성할 때도 느낀 이야기인데 아마 그 생활인구의 개념에 대해서 좀 더 단단하게 좀 수정 보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단양군이 생활인구가 지금 많이 늘어난 건 사실인데 앞으로 체류 숙박 쪽에 아마 무게를 좀 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더더욱이나 오늘 뭐 주신 말씀 중에서 이 정착 인구로 연결되면 더 좋겠죠. 더 좋겠는데 그거는 뭐 쉽지 않겠습니다만 일단은 숙박 체류형 쪽으로 많이 늘려가는 게 상당히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끝까지 남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지정토론과 또 블로어에서 우리 군수님, 의장님, 부군수님, 또 우리 주재복 원장님, 뭐 여러분들 감사드리면서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이게 한 5분 초가 있어요. 죄송합니다.